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람 복덕바입니다. 서울에서 4321세대, 숫자가 4321이야. 상당히 기억하기 좋은 넘버링인데 이렇게 단일 규모로 보자면 엄청난 메머드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 서울 공급이 없다고들 난리인데 이 정도로 한 방에 풀어낸 곳이라면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가격대가 절대적으로 호불호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서울 분양은 고분양가로 찍어내기 때문에 지금 금융환경에 혹독한 고금리 상황을 헤쳐나가기란 당첨이 돼도 제대로 집값이 올라주질 않기 때문에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허다할 거고, 장기적으로 집값 추이는 하락 추세의 급변기를 맞이해서 다시 예전처럼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다 소진이 된 상태라서 이렇게 달리기 시작한 분양가 등에 잘못 올라탔다가는 그냥 벼랑 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경주만은 레이싱을 해야 하는 건데 치킨 게임,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누가 브레이크를 먼저 밟느냐로 가면 그냥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상반기 서울 분양에서 청약 불패론이 나올 만큼 청량리, 영등포 등지에서 본격 2023년도에 고분양가 서막을 알렸던 곳들이 242대 1 그리고 198대 1의 경쟁률을 찍으면서 완벽한 분양시장의 부활을 알리는 듯 했지만, 가격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겠냐고. 이거 뭐 달마다 1억씩 오르는 가격을 보면서 누가 저 가격을 끝까지 받아주나 라는 대과열 양상이 벌어지면서 상반기 터져나왔던 특례보금자리 50년 주담대 DSR을 우회해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오르는 분양가를 대출로 버텨줬단 말이죠. 근데 최근 대출 창구가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젠 특례도 일반형은 자리를 접었고 50년 주담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말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서울 청약에서도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몇십 대 1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선착순 분양을 거의 마감 짓고 있고요. 그리고 개봉 호반 서밋은 무순위로 털어내려다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선착순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돈줄 내려오는 게 중간에 동아줄이 끊기는 바람에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게 될 위험 지수가 높아지니까 선뜻 대출 자금 동아줄 잡기가 부담 100배, 그리고 지금 집값 자체가 상당히 약세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지수가 매주 빠지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어서 그렇게 고분양가 물고 들어갔다가는 본전도 못 챙기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매매시장 가격 단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분양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이문 휘경 뉴타운, 여기도 거의 광명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직전 단지보다 계속해서 1억씩 악셀을 밟고 있어요. 무슨 김연아가 빙판 위에서 빙그르르 돌았던 트리플 악셀도 아니고 분양의 적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악셀은 트리플 수준을 넘어서서 휘경자의 9평 9억, 그 다음 타자 레미안 라그란데 10억, 그 다음 타자 이문 아이파크자이 13억의 분양가로 분양을 했었죠.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경쟁률만 보자면 787명 모집의 1순위입니다. 13,280명이 접수를 해서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1순위 모집 가구의 5배를 채우지 못해서 2순위 청약으로 청약을 받아야만 하는, 어찌 보면 덩치에 비해서 약간은 좀 떨어지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죠. 덩치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층 41층, 동수가 빈틈없이 꽂혀있는 연필꽂이 터지려고 해 무려 25개 동네가 됩니다. 세대수는 4,000세대가 넘어가고요. 오피스텔도 나오려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제외가 됐었죠. 근데 분양가 오름세가 남달랐던 건 지난 8월에 비해서는 2억, 4월보다는 3억이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근데 요즘 청약은 무조건 계약률이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면 이건 그냥 빵꾸가 나는 건데, 요즘 청약 통장 그냥 찢어버리는 거 대수로 생각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만큼 청약 자체 난이도가 또 가격 면에서 상당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청약 통장 없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첨이 돼도 자금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이거 감당이 불감당이네. 평생 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겠고 당장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실현시켜줄 집값 급등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해서 그냥 계약을 무더기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죠. 이문 아이파크자에도 지난주 11월 24일에 계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만 1,641세대가 나왔어요. 워낙 세대수가 많으니까 꿀벌의 집이 꿀로 가득 차지 못하고 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계약일이 끝나던 24일 기점으로 해서 예비 당첨자들에게 문자가 날아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예비 당첨자 순번이 정해지면 빨리 서류를 제출하라는 문자가 터지기 시작하죠. 계약률 완판을 짓지 못해서이기 때문인데 순번이 뒤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넘버링 오버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혀 기대도 안 한 순번까지 연락이 온다는 거죠. 이건 그만큼 계약률이 저조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찌라시가 돌기를 시작했는데 계약률이 절반 수준을 조금 넘어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충격이죠. 그만큼 예비 당첨자 순번에서도 자격이 돌아가도 그냥 뒤로 넘겨버리고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600세대 중에 50% 정도면 800세대 정도가 펑크가 나는 수준인데 이건 뭐 공식적으로 공지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행사 입장에선 계약을 바로 까버리면 상당히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맞다이로 문자를 보내서 가부를 묻고 서류 제출 기준을 따라서 서류 제출자들 중에 다시 추첨제로 돌려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확실한 건 지금 이문 아이파크자에는 예비 당첨자에게 불이 나도록 문자를 띄워서 계약률을 채우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분양가가 너무 높았던 게 원인이었는데 59제곱이 10억에 가까이 보이고요. 84제곱은 13억을 뚫어버리고 있고 99제곱은 15억 그리고 102제곱은 16억까지 가고 있었죠. 이게 도대체 이문동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온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난감한 그런 가격대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첨자 발표하면서 공개한 당첨 가점 보면 계약률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뭐 딱 알 수 있는 지표가 보이죠. 59제곱 소형이지만 통장 농축액이 가장 진한 고가점자들이 속속 나오는 평형이기도 한데 최저 가점이 47점 그리고 최고 가점이 72점 최저 가점만 봐도 답이 딱 나와요. 그 정도로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지원이 있었던 것 같고 이중 계약 일자까지 머리털 뽑아가면서 고민을 했을 건데 당연히 13억이라는 분양대금을 공사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어서 올리나. 기본 가지고 있는 자금이 바닥인데 도저히 뭐 대출 끼고서라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냥 통장 찍고 계약서 찢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중대형 평수로 가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국평에서 최저 가점이 32점 나왔고요. 최고 가점은 71점. 최고 가점은 뭐 신경 쓸 게 아니죠. 어차피 이런 분들은 자금 되고 가점 되니까 그냥 완전히 결정을 본 상태에서 들어온 거라 계약률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최저 가점이 32점이라는 말은 그만큼 계약률이 이후에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가점 지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 계약률이 50%라는 찌라시가 돌만 하다는 얘기죠. 공식적인 계약률 공지를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찌라시가 계약률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후에 예비 당첨자에서 충당이 되지 않으면 무순위로 가든지 아니면 바로 선착순 분양으로 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매머드급 서울 분양단지도 고분양가라는 가두리를 치기 시작하면 분양은 물론 계약률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잔여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무한궤도를 돌릴 가능성 높은 거죠. 결국엔 이렇게 신축 잔여 물량은 무주택자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청약은 더 이상 무주택자가 하는 게 아닌 자금 열게 되는 다주택자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 높은 겁니다. 결국 공급이 이렇게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전월세로 풀어버릴 수밖에 없는 주택구조로 가게 되면 물량이 많아져서 전월세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이 집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다 쓴 다주택자들의 비용, 죄다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전월세 가격은 시장 자체 수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선택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청약은 더 이상 무주택자에겐 실익이 없어진 지 오래, 대신 확실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분상제 아파트가 아직은 살아있는 곳이 있어서 청약 통장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꽉 붙들고 계셔야지 무주택자라는 혜택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책금리 쪽으로 다시 신상이 나왔는데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다시 대출로 돌아가야 하나?
정말 쓴잔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도 일단 무주택 청년이라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 적극적으로 건질 건 건지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자가 4.5%라는 점이 강점이고 금리는 최저 2.2%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만들어 놓고 대기를 타야 하는 건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빠지는 시점이라 이후 집값이 완전 그 거품을 다 덜어낸 다음에 충분히 정상적인 가격선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엄청난 가계부채의 현실에서 청년들을 다시 대출 쪽으로 끌어내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있다가 제일 좋은 선택의 시간이 올 때 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손해될 건 손절을 확실히 하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순위 집주은 주변 시세가 떡나게 되는 지역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서울에서 긴급하게 나오는 무순위 청약은 가격대가 그냥 뭐 궤도를 벗어난 곳들이 많아서 손절을 하셔야 되겠는데 유독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곳들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12월에 무순위 집주으로 나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38제곱이 7, 8억 선, 59제곱 12억 선, 84제곱 15억 선이었는데요. 지금 59제곱이 21억 6천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뭐 10억 가까이 시세가 벌어져 있죠. 그리고 84제곱 25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평수 7, 8억 대비 20평대 21억이라면 정말 시세면에서 상당한 가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도 고점 대비 29억 5천 대비 25억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강남 하락세를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도 강남에서 7, 8억대로 소형 평수지만 진입이 가능하다면 지금 비강남권 아파트 59제곱이 초반에 언급해드린 이문 아이파크자이 59제곱 10억에 육박을 했잖아요. 이거에 비하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나오는 물량도 소형 평수 대략 5세대 이상이 출몰을 한다고 하니 거의 몬스터급 가격을 가진 강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입지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수인분당선을 끼고 있습니다. 개포동역과 대모산역, 위치가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요. 주변 학군도 유치원, 초등학교도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입주를 올해 초에 시작을 한 아주 쌩쌩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분양가 시기에서도 선택적인 틈새 잘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고분양가 단지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청약 통장, 우리 아이들 세대 혹은 청년 세대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고 분상제 아파트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무순위 집집도 나오면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부동산 혼란기 때 자신만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매머드급 단지 4000세대 계약률이 관심 포인트가 되었었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로서의 혜택은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알토란처럼 챙겨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손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시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